지금 왜 저 사람을 받아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 텐데 네. 홍준표 전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며 탄핵 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을 때 나는 설마 대선 패배가 불보듯 뻔한 그런 짓을 자행하겠냐는 의구심이 들었다 이러면서 네. 그러나 그게 현실화하면서 김문수는 김덕수라고 자칭하고 다녔고 용산과 당 지도부는 김문수는 만만하니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는 떨어뜨리자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세요? 저는 홍 시장의 분석이 정확하다. 동의를 합니다. 이게 저도 이런 얘기 하면서 참 우스운 게요. 어느 세계관에서 어떤 평행 우주에서 김문수가 반윤인 포지션이 가능할까? 이 도대체 친윤은 뭐 얼마나 바늘구멍인 건가?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긴 합니다만은 지금 여의도에서 공공연하게 한덕수 후보가 출마한 거는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뽑아 먹어가지고 당의 기득권, 당권을 놓기 싫은 친윤 패거리들이 지금 붙어서 같이 하고 있는 거다라는 분석이 팽배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거 한 번만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김기현 의원인가요? 예. 그 집 앞까지. 김문수 네. 후보 집 앞까지 가가지고 뭐 하는데 탄핵 직후에 김기현 의원의 일성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패족이다 이런 거였어요. 패족이면 물러나야 됐죠,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러나기가 싫은 겁니다. 한동훈은 절대 꼴 보기 싫어. 한동훈이 당권 잡는 거는 내가 죽어도 못 보겠어. 하는 인력을 가지고 홍준표도 저 양반 당권 잡으면 우리 다 진짜 다 날아간다. 해가지고 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친윤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우리가 대선 후보 만들고 대선은 져도 되니까 이 당의 주류, 기득권은 우리가 계속 가져간다. 라고 해서 패족이라고 자기들이 일컫던 사람들이 그래도 다시 한 번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뒤에서 총괄적으로 이거를 지금 쥐고 흔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결국 용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으면 국민들이 봤을 때 꼴불견도 이럴 꼴불견이 없죠. 자기들이 대통령 잘못 모시고 나라 엉망으로 만들고 정치 잘못하고 비상계엄까지 일으켰는데도 반성과 성찰 없이 탄핵 당해놓고 다시 한번 당권은 못 내려놓겠다.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악재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사실은 이게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유죄 취지 결정이 나온 것도 문제지만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한 행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폭거였거든요. 거의 인민재판 할 기세로 대법원 계속 공격하고 자기들이 존경에 맞지 않던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들 공격하고 고등법원 협박하고 이러면은 지지율이 빠져야 됩니다. 법원의 판결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에 후속에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이 미치광이 짓 때문에 국민들 중도층의 지지가 빠져야 되는데 동시간대에 친윤들이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령을 받고 한덕수 고작 세칙이나 시켜줘가지고 자기들 당권 유지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이 실성한 정신 나간 짓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선을 이기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아예 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대선은 그냥 지는 거고 당의 주도권, 다음 지방선거 공천권을 누가 가져갈 거냐 가지고 지금 자기들끼리 그냥 뭐 집안 싸움을 굉장히 지저분하게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이제 정치학을 시작한 게 42년, 43년 전쯤 돼요. 아유. 근데 외모만 보면 한 4년 전에 시작하신 것 같은데. 정치 잘하시겠어요.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쫙 40몇 년 동안 하면서 제가 이제 항상 느끼는 게 권력은 집중된다. 권력은 그래서 절대로 나누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권력은
놓는 순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당한 사람이고 예. 근데 그 사람이 지금도 영향력을 미친다?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저도 솔직히 미스테리입니다. 저도 그게 미스테리고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친윤 중에 대중 정치인이 없다라는 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아하.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거는 스타 정치인이 있고 그 예. 사람을 중심으로 뭐 개파가 됐든 정파가 됐든 뭐가 이제 구축이 되고 개파의 수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용병을 대선 전에 데리고 올 때부터도 예견된 일이었긴 하지만 친윤계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을 빼고 나면 개파 수장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뭐 김기현 의원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 개파의 리더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차라리 권성동 대표가 조금 더 리더 성격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다 휘어잡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구심점으로서 누군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이거를 뿌려서 일을 시키는 역할을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안 놓아도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닌가가 첫 번째이고요. 조금 더 나쁘게 얘기하자면은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제 심지어 제 와이프도 정말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어제인가 그젠가 했어요. 아니 대통령 할 때는 모르겠는데 그때야 인사권도 있고 뭐 자리도 많고 예산도 사실 있고 솔직히 쫓겨난 거잖아요. 예. 아니 탄핵당한 대통령 말을 왜 이렇게 잘 들어? 예. 저도 나도 모르겠다. 제 와이프도 나름대로 야 너 정치 평론도 많이 하고 하니까 너는 뭐 좀 알겠지 해서 물어봤는데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면서 혹시 대통령을 하면서 캐비넷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건가? 캐비넷. 예. 그러니까 조난 자료죠. 그렇죠. 얘기하자면. 예, 각각의 의원들에 대한 예. 캐비넷이 예. 물론 지금도 검찰을 좌지우지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어쨌든 최소한의 어떤 캐비넷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국민의힘의 친윤이라고 하는 의원들도 다 나름 잔뼈 굵고 몇 선씩 한 양반인데 그렇죠. 왜 끌려다니지? 나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미스테리인데 굳이 따지자면 다음 선수를 못 찾은 거죠. 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분들은 자생적으로 스타 정치인이 되기 어려운 분들이니까 예. 다음에 어디 가서 이제 딱 이렇게 붙을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아서 찾다 찾은 게 평생 관료만 하고 별로 스타성도 없어 보이는 한덕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덕수는 자생적 인물이 아니고 한덕수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끈이 달려있는 양반이다 보니까 지금 뭐 계속해서 이 이상한 기묘한 탄핵당한 전 대통령을 모시는 생태계가 아직까지 안 깨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